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만들었을 때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이런 걸 해요. 전 국민 고용보험, 전 직장인 고용보험. 사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직장을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만약에 직장을 잃거나 하면은 고용보험을 3개월 또는 6개월 등등, 법이 워낙 많이 바뀝니다만 받게 되는 그런 제도죠. 최근에는 이제 고용보험이 아닌 약간 자영업 비슷한 프리랜서 비슷한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배달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각종 프리랜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쪽은 고용보험, 특히 보험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 안 돼,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또 고용보험의 큰 사각지대가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좀 하다가 문 닫았을 때 이걸 정의를,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는 걸로 봐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실업으로 봐야 될지 사실 영역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소상공인을 고용보험을 드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들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인지, 현 정부가, 현재 집권 여당이 추구하는 가치인지 좀 애매합니다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저게 맞는지, 아니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저게 맞는지, 아니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저게 맞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특히나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내지는 어떤 쪽에서는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좌파 또는 사회주의 사상들이 많이 또 가미되는 것, 물론 좌파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쪽에도 상당히 많은 사회주의 또는 좌파적 정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이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특별한 기반들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고용보험을 들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는 안정된 직장이 없는데 그 고용보험을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내주는 거예요? 국가는 내줄 재원이 없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일부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세금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같이 가미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업을 창업을 해볼까? 잠재적 창업가들이라든지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용보험을 나는 대폭 늘리겠다라고 국가가 계속해서 천명을 해요. 국가가 계속 규제를 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은 내가 지금처럼 기업을 운영하면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뜩이나 직원들을 데리고 있기도 힘드는데 이 기업을 빨리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1명, 2명, 수만 명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은 정부라든지 정책당국에서 그냥 큰 생각 없이 발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욕을 급격하게 제한을 시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논문을 쓰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 중에 주로 창업어용 또는 근로어용, 주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할까 하는 의욕들이, 어떤 요인들이 주어지면은 1, 2, 3, 4, 5, 6, 7, 8 요인들이 되게 많겠죠. 나는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고 싶어. 난 더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근로를 해야지. 어떤 요인들이 있으면은 뭘 제공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열심히 일을 할 거야라고 할까요? 돈을 많이 주면
아니면은 여러분한테 자존감을 높여주면은, 아니 좋은 직장을 주면은,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실제로는 탄력 근무제를 해서 아무 때나 출근해서 하루에 8시간만 일해라. 하루에 안 해도 된다. 일주일 몰아서 그냥 일주일에 토탈 20시간만 근무해라. 탄력적 근무 시간? 나는 이 직장, 특히 이 직장이라 그러면 내가 충성을 다하시겠다. 충성도라고 해요. 로얄티라고 그러죠. 다른 용어로는 몰입도라고 해요. 몰입도. 어떤 직장인들은 되게 몰입을 하면서 막 일을 열심히 해요. 제 친구가 중고 명품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품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하루 매출액이 10억이 넘어요. 자, 제가 얘기해보자 하면은 중고 명품 사이트가 10억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고 명품 사이트가 10억 매출인데 10억 매출하는 그 타이밍이 누군가는 거기 와서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중고 명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예요.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타이밍 혹시 언제인 거 아세요? 9시부터 5시까지예요. 이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직장인들이 직장에 와서 근무하는 시간에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직장인들은 컴퓨터를 켜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척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중고 명품을 거래하고 있어요. 자, 저 뒤에 부장님이 앉아 계세요. 나는 일하는 업무 잠깐 하다가 또 잠깐 봐요. 내가 가방이 나왔네. 이거 진짜로 제대로 백화점에 신품 사면은 300만 원, 이거 80만 원이네.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언제 한다고요? 주로 업무 시간에 하는 거예요.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퇴근 시간 이후하고 주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뭐예요? 퇴근 시간 이후하고 주말에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중고명품의 거래가 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업무 시간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충성하고 몰입하는 그 가치만, 몰입하는 척만 하는 거지 상당히 많은 직장인,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피와 땀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명품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이거 사고 나서 일하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한 회사에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난 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건이 있어야 돼요. 이 회사 정말 일할 맛이 나 하는 반면에 빨리 이 회사를 때려치워야지. 이걸 이직 의도라고 그래요. 어떤 회사의 여건들이 주어지면은 빨리 이직을 해야지.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좀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장가 안 가야지. 시집 안 가야지. 가더라도 애기는 절대 안 낳아야지. 이게 뭐예요? 결혼 의욕이고 이게 또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애기 낳아야지 안 낳아야지. 이게 뭐예요? 출산 의욕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다는 뭐예요? 결혼 의욕도 떨어져 있고 출산 의욕도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결혼해도 별로 이점이 없어. 출산을 해도 굉장히 내 경력만 단절이 되고 아기 때문에 육아 부담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이 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오히려 내 친구들보다 내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난 나중에 놀래? 안 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의욕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요인들이 이 의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냐는 얘기죠. 한국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특히 기업인들, 창업의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난 창업하가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나도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어. 나도 마크 주커버그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창업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마이민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해가지고 수십조를 버는 걸 봤었거든요. 그 중국 애들 보면서 중국의 대학의 곳곳에 마인의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중국의 대학마다 창업 교육센터들이 있는데 입구부터 시작해 여기저기 마인의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이건 뭐예요? 니네들도 마인처럼 좀 해봐라. 그리고 실제로 마인을 담고자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최근 몇 년도에
급성장한 게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샤오미, 화웨이 등등 수많은 IT 기업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줄을 잇는 이유는 성공 모델을 봤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수많은 애플 비슷한 것들이 미국의 수많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온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나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업을 키워보고 싶어 하는 창업 의욕들이 넘쳐요.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은 창업을 하려고 해요. 가장 똑똑한 애들은 나는 삼성에 갈래, 나는 구글에 갈래 이러지 않아요. 제일 똑똑한 애들은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IT 기업에 있는 쪽에 가서 신생 기업에 가서 난 스탁 옵션도 받을래 하고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가고 그 다음에 인류 기업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인류 기업을 가는 친구들은 탑 A 클래스가 아니라 그냥 A급 애들 가요. 특급 애들이 어디를 가요? 특급 애들이 다 창업을 하죠. 왜냐면 나는 연봉 50만 불, 나는 연봉 5천만 원 1억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사장님이 될 거야 하는 애들이 너무 넘쳐요. 실제로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굉장히 큰 기업들에 관해서 물론 삼성과 뭐 애플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싸울 때는 미국 기업 편을 듭니다만 미국 내에서 통신업체들이라든지 반덤핑이라든지 뭐 이렇게 반독과점이라든지 규제 같은 거 할 때는 엄청나게 세게 규제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규제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아니래요. 이런 업체는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 자체가 나쁜 짓을 하려고 잘 안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가 없어지더라도 미니 애플과 미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성 이재용이 감옥 가면 나라가 막 이러고 앉아있어요. 미국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재용이는 감옥 가도 괜찮아 이렇게 돼요. 이런 기업은 없어져도 돼 이렇게 해요. 어쨌든 창업 의욕이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들이 구성이 되면은 창업들을 많이 할까? 우리는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계속 창업하면 3천만 원 줄게 안 해요. 왜요? 어릴 때부터는 공부만 해라 했잖아요. 창업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대학 졸업할 때 3천만 원 줄게. 갑자기 3천만 원을 준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천만 원 빚값 7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은 받아갈 때 창업은 안 해. 하는 신용만 내고 말아요. 5천만 원도 준다 해도 마찬가지. 1억을 준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창업 의욕이 근본적인 창업 의욕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릴 때부터 마크 주커버가 중학생부터 창업을 꿈꿨던 애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니까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업의 의욕을 높일까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듯이 실제로 제가 아까 잠깐 전 국민 고용 좋은데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러면은 또 기업들한테 또 세금이 가중되겠다라는 걸 당연히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의 의욕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신규 사업을 좀 해볼까? 새로운 사업을 해볼까 하다가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문 닫아버리지 뭐. 웬만하면 정리해버리고 더 이상 말지 뭐. 점점 더 뭐가 되는 거죠? 위축적으로 가는 거죠. 소극적으로 가는 거죠. 정부가 아직 대책도 없이 그냥 돈을 다 쏟아줄게요. 돈 100만 원씩 줄게요. 300만 원씩 줄게요. 아니 전 국민 고용보험에서 내가 국가가 세금 다 내줄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단계적으로 대책이 있게 하면은 괜찮긴 한데 이렇게 급격하게 납부줄게 하면은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의욕을 창업 의욕까지 했습니다만 기업 운영 의욕을 급격하게 떨어뜨리죠.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할 의욕이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인재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았어요. 사업 좀 인재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굉장히 높았어요. 좀 충격적으로. 근데 그냥 문 닫으시죠 그러면 했더니 못 닫아요. 왜 못 닫아요 했더니 연대보정이 문제가 있어요. 보정이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을 철수를 못 합니다. 그럼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했더니 이거 제가 망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죠? 내가 이거 실패하게 되면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대보정 때문에 연대보정의 문제, 투자했던 자금의 해소, 경제적 손실의 문제.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동남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문제인데 쪽팔려서 어디 다니지를 못, 체면의 문제. 실패했다는 소셜 스티그마.
사회의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먹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 해체의 문제. 내가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은 우리 가족이 다 불행해져요. 실제로 보면은 이 사업이 너무 신나서 합니다 하는 사람은 20, 30%밖에 안 돼요. 60, 70%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억지로 합니다인데 정부가 또 나서서 전 국민한테 고용보험을 하겠다고 꽝꽝 치고 있는 동안에 기업인들은 뭘 느끼게 계세요? 아우, 지금 기업인들은 뭘 해줘야 되는 때예요? 인커리지를 해줘가지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하면 정부에서 도와주고 글로벌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비이성적인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조업체, 어디 뭐 마스크 제조업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되는 제조업체가 잘 나가는 업체가 없잖아요. 서비스업체, 제대로 나가는 업체가 없어요. 숙박, 여행, 음식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금융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도 다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식시장에 잠깐 정보시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또 넉넉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시정책을 쓰는, 왜냐면 거시경영, 기업은 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 고용 보호하겠다는 이런 테마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중이 있고 정책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냥 꽝꽝꽝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이제 일어설까 하는 사람들한테 못을 계속 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가뜩이나 저 팔다리 다 찢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몇 년째 침체되어 있는 데다가 코로나 사태로 해서 거의 기진맥진한 데다가 다시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미션과 목표가 뭐냐? 제가 미션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미션은 뭐냐면 기업의 목표가 있어요. 공기업은 공기업의 목표가 있어요. 종교기업은 종교기업의 목표가 있어요. 만약에 불교는 불교의 목표가 있고 천주교는 천주교의 목표가 있듯이 지금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호는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대한민국 호의 미션은 뭐예요? 전 국민의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행복, 한 발짝 반발짝. 그럼 이 미션과 발맞추어서 미션 속에는 그 밑에 기업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이 조공원들이 있어야 되고 기업과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건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아직은 제대로 잘 돌아가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션 자체가 당장 전 국민한테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고 경쟁체제고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급격하게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뭐 한일합방도 당했습니다만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수천 개예요. 약 2만 개 정도 됐어요. 한국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업이 우선은 분할을 하거나 등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커지면 세금을 때리니까 조그맣게 나누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했던 걸 계속해서 심지어는 동경대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기업에 다녔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들 4대째 이어받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우동집이든 목재소든 모서를 만드는 드라이버를 만드는 회사든 간에 그런 전통과 또 그런 또 자부심 같은 것들이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들에 관해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거래.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400년도 이상 된 기업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게 있어요?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도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정부. 옛날에 국제 그룹 해체하듯이 입맛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세부조사 통해서 대우가 해체되듯이 국제가 해체되듯이 군사정권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행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의 본래의 기업이 태어나고 쇠퇴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더욱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더더욱 정당한 경쟁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공정도 사라지고 공정 경쟁도 사라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미션과 목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될 때가 된다. 특히 이제 그러면은 기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안 나오는 그 많은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 탐구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논문들도 쓰고 뭐 연구도 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 나라들을 비교하게 돼요. 제가 연구하는 중에서 제 학생들 중에서도 몇 개국 나라를 동시에 창업 의욕을 비교했던 적도 있어요. 중국 애들은 왜 창업을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고 또 대만 애들은 어떻고 일본 애들은 어떻고 한국 애들은 어떻고 4개국을 비교해가지고 몇 년 전에 수출입은행 다녔던 어떤 지금 수출입은행 감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논문을 썼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와 미션에 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왜 100년 된 이상 된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뭐든지 간에 내가 이어받아서 발전시킬 생각이 있는지 있으면 그 이유가 뭐고 없으면 그 이유가 또 뭔지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까 젊은이들에 관해서 이태원에 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또래 이제 지금 40대, 30대, 40대, 50대가 열광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결혼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메시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저를 내고 결혼했나 막 이러면서 그 아이는 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 경제가 추구하는 여러 부분에서 좀 이게 아직 좀 이게 뭐랄까요? 드라마를 하나 하더라도 다양한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이태원 보면은 저 시집장가 가고 싶겠어요? 착실한 간호사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맨날 클럽만 다녀? 괜찮은 소프트웨어 회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하루 저녁에도만 하더라도 클럽을 5개를 다녀? 노동에는 게이바까지 다녀? 뭐 이러고 있으면은 딸이나 아들 시집장가 보내고 싶겠어요?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요즘에도 보면은 뭐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 뭐 죄다 드라마의 주인공 의사님이 변호사예요. 얼마 전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뭐 변호사 얘기가 무슨 하이에나가 무슨 나왔던 드라마 보니까 변호사 얘기. 의사 얘기. 아니 세계 직업이 변호사, 의사, 실장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부 다 취향을 하다 보면은 공공방송이잖아요. 공공방송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부부의 세계는 결혼이랑 엉망진창이라 하지 말라. 하이에나 변호사들은 이렇다. 의사들은 이렇다. 그 다음에 재벌 2세 본부장님, 실장님이 이렇다. 뭐 이런 거 투성이로 전 세계가 되면은 도대체 젊은 애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무슨 의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만 따지는 거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결과만 보는 거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중요한 건 하루하루, 그 다음에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과정.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미국 변호사입니다. 국제 변호사입니다만, 뉴욕하고 연방 변호사예요. 네가 미국에서 그 로스쿨을 졸업하고 네가 미국 변호사를 했는데 한 가지만 들으라면 도대체 미국 법체계가 뭐냐 하면은 딱 한 가지는 그냥 미국의 법체계는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로스쿨 시험부터 시작해서 답이 뭔지는 전혀 관심 없어요. 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가 주장하는 것들을 이끄느냐예요. 우리는 과정이 없어요. 전부 다 결과만 가져요.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 심지어 최근에 제가 박사과정 지도를 하다가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이렇게 그 친구의 논문은 뭐냐면은 창업을 하는 최근에 창업을 한 5년 이내에 창업한 사람들이 창업의 성과가 이제 좀 나오기도 하고 난 창업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 창업한 걸 이어가려고 하고 설사 이게 실패했다는데 계속 창업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난 문 닫고 싶은지 최근에 창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한 창업가들한테 연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도대체 창업에 관해서 만족도가 높고 의욕이 높으냐? 어떤 친구들이 좀 창업에 관해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했는데 괜히 했느냐? 관련된 연구인데 제가 관심을 두고 싶은 건 그거예요. 창업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어떤 아이템이 있겠죠? 그 선에 얼마나 많은 준비와 연습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준비를 오랫동안 했어요. 또 연습도 오랫동안 했어.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뭔가 전문 지식도 터득했어. 이런 사람하고 갑자기 창업한 사람들과의 성과가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논문 설문 작성하는 데만 몇 달이 걸쳐가지고 한 20여 번에 걸쳐가지고 제가 수족을 해주고 설문지 딱 받아서 했는데 지난주에 왔다가 저한테 엄청나게 혼이 나고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돌렸는데 결과가 안 나서 억지로 결과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설문지를 2, 300명 받은 상태에서 한번 결과를 보자. 그러니까 나무를 딱 자르면 나이테가 있는 그 상태를 보잖아요. 어떤 데는 나이키가 막 되게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그러면 이 상태를 보고 되게 좁은 몇 년간은 이게 되게 좁았어요. 그러면 되게 힘들었나 보다. 근데 되게 나이테가 되게 잘 자랐어요. 그럼 이때는 영양이나 비가 되게 풍부해가지고 좀 이게 나무가 굉장히 힘들면은 자라는 게 나이테가 되게 좁거든요. 근데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면 나이가 되게 넓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연구라는 건 그냥 잘라놓고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높고 만족하는 아이들은 사전 준비를 많이 하는 애들이 높은지 자금을 많이 가지고 하는 애가 높은지 적게 가지고 하는 애가 높은지 아니 자기 부모님이 창업하는 애가 높은지 아니면은 알바라든지 관련 분야라든지 동일한 분야에 사전에 일을 한 사람이 성과가 높은지 아닌 사람이 몇 가지 변수를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살펴보라 그랬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답에다 계속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떡이 되게 혼이 나고 가서 있는 거 다 없던 걸로 다 통계 돌린 거 다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던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려면은 결과들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 창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이 나아지려면 무슨 대책이 있을까? 한국 경제가 나아지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했을 게 있을까? 하나하나 변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 변수는 과연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치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전혀 예상 밖의 부작용을 낳기도 하고 전혀 예상 밖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걸 자연스럽게 입력을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간의 연관관계를 또 맺어보기도 하고 또 뒤집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나와보게 털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연구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냥 답을 구해서 이러니까 얘가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냥 답을 유도하려고 그러든지 억지로 답을 맞추려고 한다든지 억지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드라마를 보면은 의사는 되게 돈을 많이 번 걸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1대부터 100대까지 부자 중에서 한 명도 의사는 없어요. 우리나라 1대부터 100대까지 부자 중에서 변호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다 뭐예요? 다 장사꾼이고 다 사업가들이에요. 심지어 식당 주인,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이 강원도에 조그마한 호텔을 하나 하는데 호텔 이 벽지가 있어가지고 벽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동화인가요? 채널 동화인가요? 무슨 부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숨겨진 부자들 찾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여자분인데 글씨를 딱 쳐서 탁 쓰면은 굉장히 글씨를 그냥 막 예쁘게 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 안 받더라고. 그 친구가 한 달에 7억을 벌어요. 한 달에 7억을. 누가요? 이거 써서. 한 달에 7억 버는 의사 없어요. 심지어는 간판 만드는 아저씨가 한 달에 10억 버는 아저씨도 있더라고요. 종업원 2명 들고. 근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매 실장님, 본부장님, 의사 선생님밖에 없어요. 변호사님. 그게 무슨 사회 보탬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경제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과정. 결과는 그 이후에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한국 경제라든지 기업 경영이라든지 기업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어요. 오늘 수업은 이거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